안녕하세요. 자, 미적분 공부하다 보면 dy by dx라는 기호 정말 많이 만나게 되죠. 생긴 건 딱 분수인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기호의 정체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미적분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dy분의 dx. 이거 분수 맞을까요? 딱 봐도 분수처럼 생겼는데 말이죠. 근데 아시잖아요. 수학에선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바로 이 일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미적분에서 가장 헷갈리는 이 기호. 아니, 더 쉬운 것도 많은데 왜 굳이 이걸 쓰는 걸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y', f'(x) 진짜 간단하잖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에 있는 dy by dx를 보면요. y를 x에 대해서 미분했다. 이 정보가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변수가 막 여러 개 나오기 시작하면 이 정확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지거든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dy, dx를 한 덩어리로만 보지 마시고요. dx분의 d 이 부분만 한번 똑 떼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x에 대해 미분해 하고 명령을 내리는 일종의 명령어 같은 거예요. 수학 용어로는 연산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값이 아니라 행동을 지시하는 거죠. 벌써부터 이게 분수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힌트가 나온 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파트. 이 기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탄생 비화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평균에서 순간으로 그 여정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1단계 평균 변화율입니다. 델타 x분의 델타 y. 이건 진짜 분수가 맞아요. 우리가 아는 그 분수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마법을 부리는 거죠. 바로 2단계 델타 x를 0에 한없이 아주 가깝게 보낸다는 극한이라는 개념을 딱 적용하는 순간 짜잔! 3단계인 순간 변화율. 바로 우리가 아는 dy분의 dx라는 완전히 새로운 기호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dy dx는 극한이라는 과정의 결과물을 나타내는 절대로 뗄 수 없는 그냥 하나의 세트, 하나의 기호라는 겁니다. dy랑 dx로 따로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인 거죠.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분수에서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규칙이 뭐죠? 맞아요. 분모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dx는 뭐였죠?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 극한 과정에서 태어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분모가 될 수 없는 운명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연쇄 법칙의 착시 현상.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연쇄 법칙 쓸 때는 꼭 분수처럼 약분이 되던데요?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주범이죠. 네, 바로 이 공식. 다들 아시죠? dy by dx는 dy by du 곱하기 du by dx. 보면 꼭 du랑 du가 분수 약분하듯이 샥샥 지워지면 딱 맞아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와, 이거 정말 그럴싸하죠? 하지만 이건 약분이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그 분수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진실은 이겁니다. 이걸 마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해 보세요. x의 변화에 따라 u가 얼마나 변하는지, 그리고 그 u의 변화에 따라 y가 또 얼마나 변하는지, 이 두 변화율의 관계를 곱셈으로 연결한 거예요. 기호를 약분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이 표기법을 만든 사람이 우리 외우기 쉬우라고 만들어둔 아주 편리한 기억장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제대로 읽고 쓰는 법. 이왕 배운 거 전문가처럼 한번 써봐야죠. 보통 우리가 dx분의 dy 이렇게 많이 읽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자꾸 이게 분수라는 오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호의 진짜 의미를 살려서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dy, dx라고 읽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간결하고 명확하죠. 좋아요. 그럼 한 발 더 나아가 볼까요? 두 번 미분한 이계도 함수는 어떨까요? 기호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여기서 재밌는 건 d랑 x에 붙은 제곱 표시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읽을 때는 보통 영어식 표현을 빌려서 d2y over dx 스퀘어드라고 많이들 읽습니다. 이건
d분의 dx라는 미분해라라는 명령어를 y에다가 2번 적용했다는 뜻이거든요. 핵심은 똑같아요. 모양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이것도 결국엔 분수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약속된 기호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새로운 사고 모델을 만들어 드릴게요. 핵심만 딱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dy분의 dx는 분수가 아니라 쪼갤 수 없는 하나의 기호다. 둘째, 이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해서 태어난 결과물이다. 셋째, 연쇄법칙에서 약분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 그냥 외우기 편하라고 만들어둔 착시 현상일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이젠 dx분의 dy 말고 dy dx라고 읽자. 어떠세요? 이제 이 기호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dy by dx라는 아주 익숙한 기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살펴봤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다른 여러 수학 규칙들 중에도 사실은 오늘 본 것처럼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편리한 장치나 아름다운 착각 같은 게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